자, 이게 오늘 아마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고민 사연보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김동님 고민 사연 딱 하나가 전부예요. 맞죠? 나머지는 다 경험담이에요. 자, 오늘은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10년차 현직 소방관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10년차 경찰관 얘기했죠. 현직 경찰관의 어떤 고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그 비슷한 똑같은 입장인 10년차 현직 소방관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히 장문이에요. 상당히 긴데 시간을 빌어서 오늘 제가 있는 힘껏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차 현직 소방관입니다. 자기의 처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래 글은 지극히 저의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제 40살, 3남의 아빠입니다. 소방관 10년 차이지만 화재, 구조, 구급, 행정, 119 종합상황실 전부 근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되기 전에 10대부터 신문 배달, 식당 알바, 공사장 잡부, 공장 실습생부터 해서 군대 갔다 와서는 공장 근로자, 화물차 운전기사, 건설 현장 노가다, 비정규직 아웃소싱 업체 등을 전전하다가 30살에 힘겹게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이 전쟁터면 사회는 지옥이라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국민적 관심인 소방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소방관에 대해 제대로 잘 모르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제천의 화재를 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소방관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도 전혀 관심이 없던 국민들이고 국가인데 말이죠. 비아냥이 아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자칭 진보이건 보수이건 재난이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현실태에 왜 소방관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지 말아주시기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적습니다. 까도 알고 까야죠. 우선 백드리프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백드리프트는 일반적인 화재 현장에서 항상 발생하는 순발 연소라고 불리는 플래시오버와는 달리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래시오버는 건물 내 모든 가해물이 발하는 최성기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백드리프트는 이번 화재처럼 무창층, 즉 계급부가 없는 건물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훈서가 일어날 때 급격한 출입구 개방, 창문 파괴로 산소가 급격히 유입되어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소방관 살인 현상이라 부릅니다. 발생 즉시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은 그 폭행 현상으로 즉사합니다. 초속 3,500m의 폭발력을 마주하고 살아남은 생명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죠. 화재 현장에서는 방화문도 대각선 방향에서 앉은 자세에서 조심스럽게 훔쳐보듯이 살며시 개방합니다. 제천 현장의 2층 목욕실이 전부 타일이라 창을 개방해도 탈 수 있는 물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플래시오버와 백드리프트의 주요 가연 물질은 바로 가스입니다. 바로 불이 나는 건물을 가득 채우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저 시커먼 연기가 가스입니다. 연기는 소량의 그을음과 수증기, 미립자 외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섞여진 것입니다. 목재와 완전 연소가 아닌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연기인 가스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완전 연소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가스이지만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창을 개방해도 백드리프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연기의 농도가 연소 상한계 이상이었으면 폭발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공기에 유입된 후에 연기가 급격히 연소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2층에 있는 분들은 살아있지 않았을 거라 추정됩니다. 화재 현장 연기 속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 뇌는 3분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생존하지 못합니다. 농연에서 연기를 한 모금이나 흡입하면 몇 번 기침을 하고 정신이 잃은 후 죽습니다. 유족들은 그 농연 속에서 본인의 가족들은 몇 시간이고 생존했을 거라 믿고 싶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소방관도 농연 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불들을 구하지 않고 그냥 두어야 하냐고 유족들은 말하겠죠. 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는 분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의 원칙입니다. 2층 창을 개방하면 바로 산소가 유입되고 건물 전체로 불길이 돕니다. 소방관이 말하는 불이 돈다는 표현은 바로 플래시오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은 말 그대로 수천 도의 가스불을 아래서 피어올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천 현장에서 2층 창문 미개방은 진압대장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단언합니다. 2층 창을 개방했다면 아마 건물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서 못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염에 휩싸인 철 골조 건물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무너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이 돌아서 2층에 가스가 연소되었다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그 주검들도 모두 불에 타서 흔적도 없어졌을 겁니다. 700도가 넘는 고온의 가스에 공기가 들어가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대의 아궁이 불지옥이 펼쳐집니다. 백드리프트가 아니더라도 롤오버나 플래시오버 상태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읽는 거 잘 모르시는 분이 플래시오버가 뭔지 아십니까? 플래시오버. 이거 모르시는 분 그냥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별로 제 얘기에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데 플래시오버가 뭐냐면 왜 일반 가정집이나 건물 같은 데 불이 타잖아요. 불이 타는데 이미 불탄 상태에서 문을 열어버리면 불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누적된 저장된 불 공기가 있잖아요. 문을 열고 딱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어버리면 그 불이 확 들어오는 거야. 순식간에 문 앞으로 확. 그게 플래시오버. 노로버는 모르겠네요 사실.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보셨을 거야 아마. 밑에서 올라와서 공간을 가득 채운 뜨거운 연기에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백드리프트, 플래시오버라고 검색하시고 미국 소방에서 재현하는 영상 찾아서 보세요. 눈으로 보고도 정치적으로 이유로 부정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불이 나고 목숨 바쳐서 진화한 대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불을 낸 사람을 혼내주고 나무라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방관은 죽어서 영웅이 아니라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활동하기에 영웅입니다. 아, 좋은 표현이다. 2층 창을 파괴하고 화재가 급격히 확대되었다면 이 나라 언론에서는 미숙한 소방관들의 섣부른 창문 개방으로 화재를 더 키워 라고 보도하였겠죠. 숭례문 화재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보 1호의 파서에 유인하여 작업을 했으면 한다는 앵커의 멘트가 적신과 기와의 두께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화재가 끝나고 나서는 왜 파괴를 하지 않았냐고 소방관을 나무라더군요. 아니 그때 전국민이 소방관을 방화범 취급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방화범인가요? 불을 지른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소방관 현장 활동의 일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지켜지지 않지만 소방관들도 가끔 있고 전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알려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매뉴얼에는 대원 안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방관도 사람입니다. 본인의 안전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불길이 오르는 곳에 들어가면
공기호흡기와 고무로 된 면체, 방화복을 입고 있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조대원이 사람이 먼저 살아야 구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살신성인을 바라겠지만 내가 죽고 수십 명을 구했으면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선택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날 제천 현장에서 소방관 한 명이 아닌 출동한 대원 모두 죽었다고 해도 2층에 갇힌 사람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유족에게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소방관의 마음은 유족보다 더 애가 탔을 겁니다. 구하고 싶은 마음은 유족들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불낸 사람이 조금 일찍 신고했더라면, 출동로가 활짝 열려 있었다면 구조가 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불을 내지 않았다면 살아있었겠죠. 분노는 불낸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것 알아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화재 현장에 대해 알려드릴까요? 119 상황실로 전화를 하면 수보 대원은 60초 안에 출동 지령을 내려야 합니다. 출동 지령이 내려가면 모든 대원은 1분 안에 차고를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5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꽉 막힌 현장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그렇게 소방관들의 평가로 괴롭히는 5분 출동률을 훌쩍 지난 시간입니다. 이군우님 어서오세요. 욕설과 함께 왜 안 나오냐는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시간입니다. 5분이 지나면 건물의 내부는 이미 아궁이입니다. 목조 건물이라면 붕괴될 시간인 최성기가 5분을 넘긴 시간입니다. 내화 건물은 20분 정도이지만 내화 건물 특성상 연소는 느리지만 유독가스가 더 많이 나오기에 건물은 연기로 가득한 상태이죠. 그런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화재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빨리 부활하고 욕설이 뒤에 들려오는 것이죠. 우선 연소 확대 방지 작업을 합니다. 말이 연소 확대 방지란 단어고 진화 활동이라는 낱말이지만 소방관에게는 그 작업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소방차 위치를 선점하고 엔진에 PTO를 투입하고 메인 밸브를 개방합니다. 물탱크의 물이 소방호스로 투입돼 준비와 동시에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불길을 치솟는 진입로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방화복을 10벌을 입어도 타 죽습니다. 불길을 잡으면서 진입합니다. 수천도에 온 데는 말 그대로 아궁입니다. 그래도 관창 뒤에 버티고 있으면 생존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불김이 부러져 나오는 곳으로 얼른 들어가라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사실 욕 안 해도 들어가야 합니다. 전기가 끊긴 컴컴한 건물 안에 연기가 꽉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뜨겁습니다. 사우나 정도의 뜨끈뜨끈함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내 귀에다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이는 기분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물을 뿌리면서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살자고 불길을 잡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불길을 잡으면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소방차의 펌프 성능은 분당 방수량이 압력을 높이면 톤 단위로 쏟아부을 수 있는 A1급 고압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현장에서 물을 뽑으면 불길은 물만 닿으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불길이 하얀 연기로 변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뜨거운 열기가 차츰 식어가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죠. 65mm 수관 한 벌에 물이 가득 차면 80kg 정도 나갑니다. 보통 5벌 정도 전개합니다. 잠깐 들고 이리저리 끌고 당기면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팔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저도 해병대 전역이고 취미가 마라톤이라 체력은 자부하지만 화재 현장은 풀코스 마라톤 이후에 고통을 단시간에 느끼게 해준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아드레날린 분비와 체력 소모로 인한 탈진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게 합니다. 소방관들이 위험한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투철한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거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 머리 위로 건물이 무너질 징후가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장도 끝나고 나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불에 탄 시체를 볼 때면 조금 일찍 왔더라면 하는 생각과 불에 타지 않은 시체를 볼 때면 다 큰 어른이 왜 창문 하나 파기 못하였나? 왜 대피장소가 반대쪽에 있었다? 왜 현관문 하나조차 개방하지 못하였나?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화재 현장 이야기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소방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방화복 입혀서 농연훈련 시켜보고 싶습니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뛰쳐나올 모습 보고 싶군요. 이제 화재가 아닌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일반인들은 119에 신고를 하면 30초도 안 돼서 현장에 뿅 하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안 오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이미 길은 꽉 막혀서 아무도 안 비켜줍니다. 도로의 양쪽으로만 비켜도 소방차가 일렬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걸 이 지구상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만 기적이라고 부르더군요. 모세의 기적. 얼마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소방차 출동 내에 길을 비켜주면 기적이라고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더군요. 대한민국만큼의 소방력과 국력을 갖춘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일상이고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민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지들 밥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더군요. 일부러 길을 막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불이 치면 내 돈으로 물어줘야 하니까요. 일반인은 자기 생활 반경에서 화재라는 것을 목격하기 쉽지 않겠죠. 거의 평생에 한 번, 아니면 살면서 한 번도 못 보신 분 수두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선서에서는 하루 한 건에서 2건 정도 화재가 납니다. 가끔 화재가 없는 날도 있긴 합니다. 그런 날은 백기 거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출동 없는 날 소방서에서 백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이 안 나면 소방관은 노는 것 아니냐고 하죠. 출근하면 개인 장비 점검, 소방 차량 점검, 구조 장비, 진압 장비 점검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구급대 출동은 1시간에 한 번꼴로 나갑니다. 여름철 벌집 제거는 지방 도시는 한 달에 평균 100건 이상 나갑니다. 열쇠 없다고 문 열어달라. 우리 집 개가 없어졌다고 찾아달라. 건물에 고양이가 올라가 있다. 길가에 고라니가 죽어 있다. 자살한다고 문자가 왔다. 산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출동해서 도와드려야죠. 그렇지만 술 먹고 소방관을 때리지는 마시다. 소방관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소방활동 방해죄로 달게 처벌받습니다. 법원에 판사도 도와주러 간 사람 왜 때렸냐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공문서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소방관도 공무원입니다. 소방 공무원입니다. 근무일지 작성하고 문서 기한하고 결제받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장비 구매하고 훈련 계획하고 결과 보고하고 건축물 준공동의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 발급 소방 특별조사 위험물 인허가 모두 공문서로 합니다.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징계도 받습니다. 대부분 현장 활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공문서 처리로
적법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은 재밌어 합니다. 보람있죠. 누군가를 구하는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활동에 지친 몸으로 휴식도 못하고 문서 처리하는 게 곤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도 잘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저도 10년 차지만 소방서 들어와서 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워드 1급, 문서 실무사 1급, 커말 1급,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사, GTQ 1급, MOS, 그리고 ITQ OA 마스터, 대충 이렇습니다. 승진 가점보다는 업무 처리 좀 잘해보려고 딴 자격증입니다. 저는 고전입니다. 그렇지만 소방관들이 모두 저처럼 무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다 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서울대 나온 동기, 고려대 나온 동기 있습니다. 법학 석다, 사법고시 출신 주임님도 같이 근무하셨습니다. 동기 중에는 고졸자는 손으로 꼽습니다. 인재가 많아서 4년제 졸업자들이 소방관을 합니다. 모두 청년 실업에 비정규직이 넘쳐나니 안정된 공무원을 원하는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소방관 증원 소식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천 현장에 이미 증원된 소방관이 있었다면 연소 확대 방지, 구조, 배연을 모두 할 수 있는 소방력이 되었을 겁니다. 단 한 명한테 화재 진압, 구조, 배연까지 모든 것을 하라고 맡겨두고 왜 못하냐고 따집니까? 출동도 못하게 길을 막은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거기 길가에 세워진 차량은 북한군이 세우던 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차량입니다. 욕하고 손가락질은 불낸 사람한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합니다. 어제 하루 200건 정도 수보를 받고 처리하였습니다. 고마움을 표한 사람들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소방관은 욕구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하루입니다. 인격이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밑바닥에서 보이는 그 인격이 이 나라의 국민성이고 나라의 국격입니다. 부디 소방관에게 욕은 그만하시고 본인의 인격을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만 저는 소방관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학창시절 추운 날 신문 배달도 해보고 땡볕에서 노가다판에서 수녀를 보내고 까닭이라 불리는 택배 상하차를 3년씩 해보았습니다. 모두 소방관보다 덜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은 하루하루 현장에서 남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합니다. 당장 오늘 내가 현장에서 죽더라도 이 직업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 주어서? 아닙니다. 저 자신에서 떳떳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소방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저 주위에는 많습니다. 모두 착하고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욕 그만하시고 이제 불낸 사람을 욕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참 반성하게 되네. 읽으면서 진짜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 소방관의 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타까운 측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소방관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소방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소방 실력을 가지고 있어. 소방 올림픽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우리나라에서 대회 나가면 순위권이 들어요. 손가락에서 놉니다. 그만큼 실력 있는 소방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우리들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무슨 옆집 강아지도 아니고, 조금만 늦어도 뭐락하고, 어? 들어가서 사람 부여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연은, 이 글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이 글을 들으신다면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살면서 아직 소방관 분들한테 한 번도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신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사람 구하고 하는 게 그게 무조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소방관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 다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원더우먼이야? 여러분들 소방관도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이에요. 휴먼. 그 사람들도 죽는 거 무섭고 불 뜨겁고요. 다들 가족과 자식이 있어요. 마누라도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서 좀 늦어서 늦었다 하고 왜 저기 안 들어가냐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맞나요? 나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바라는 게 많습니까? 바라는 게 많아요? 음? 왜 자기들은 이만큼 못해지면서 왜 국가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기대치가 왜 이렇게 높나 말이야?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자기는 잘한 것도 한 번도 없으면서, 어? 자기는 살면서 잘한 거 한 번도 없으면서 손에 꼽아서 지금 생각해봐요. 삶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 뭐 그렇게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들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세금 내준 거? 본인만 냅니까? 다 같이 내잖아. 대한민국 국민 살면서 누구 하나 세금 안 내는 사람 있어요? 물론 뭐 세금 포탈하는 사람 있죠. 안 내는 사람 있죠. 그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 내잖아. 어? 세금 내면 기꺼이 이 사람들은 남이나 밤이나 막 부려먹고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필요할 때? 그리고 인명피해를 떠나서 자기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 사람한테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무슨 소방관이 무슨 실적을 무슨 뭐 실적을 하는 겁니까? 실적으로 일하는 거야? 어? 이미 건물이 많이 타고 거기에서 생사를 하는 거기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들고 괜히 들어갔다가 더 많은 인명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어? 그거를 못 들어간다고 두둔해야 되는 게 그걸 못 들어간다고 그걸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부였다고 뭐라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거야? 어?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어?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왜 요구 안 하는데 어? 여러분 언론 플레이 하는 거 하루 이틀입니까? 이제 안 낚일 때도 됐잖아 그런 거에 이제 그런 바보 같은 행동 그런 유치하고 쓰레기 같은 행동이 안 낚일 때 됐잖아
왜 그런 걸 아직도 아껴가 소방관들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 왜 위해 주지를 못할 만큼 왜 그 사람들 욕하고 뭐라 하냐 말이야. 적어도 왜 그 사람들이 비난받을 게 있으면 비난받아야 되지. 비난받을 게 없으면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힘든 일인데. 그냥 저분들 욕먹고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제부터 욕먹는 게 당연한 거야? 소방관을 하면 평생 욕먹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잘해도 욕먹는 직업이야?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잘하면서 욕도 먹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 왜 자기에게 간대하면서 왜 소방관한테 뭐 그렇게 엄격하다 못해 그렇게 가혹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소방관분들을 대하시는 겁니까? 어? 제가 제일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어? 인간적 이런 거 신고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 이런 걸 신고하지 맙시다. 내가 알기로 예전에 고양이 부하다가 떨어져서 소방관 죽은 것도 내 기사를 봤거든요. 있어요 이거. 소방관이 뭐 전봇대 나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잡다가 떨어져 죽은 것도 있어. 사다리 타고 가다가. 어? 아니 자기가 그 고양이를 키울 것도 아니면서 왜 소방관한테 그걸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가해고 불쌍하면 자기가 키우면 되잖아. 어?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신경도 안 써주고 밥도 안 주고 안 챙겨줬으면서 무슨 뭐 소방관이 그 집 앞 그 꼭대기 밀려있다고 그거 잡아달라고 하는 거야. 소방관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하나? 소방관도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괜히 올라가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요? 그 신고한 사람은 양심이 있는 겁니까 진짜? 어? 신고한 사람 양심이 있는 거야?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 생각해? 본인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소심이라 생각해요? 어? 소방관이 할 짓 없어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나 이런 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렇게 동물을 좋아할 것 같으면 자기가 동물을 못 올라가게 하든가 자기가 잡아서 키우면 되잖아. 키울 자신은 없고 겸상여우 보고만 씻고. 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못 잡았다 뭐라 하겠죠 맞죠? 못 잡았다고. 그리고 웃긴 게 잡으면 또 고맙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죠 뭐. 소방관이니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어? 동물 보호 단체? 동물 보호단체 그럼 자기들이 잡으면 돼. 자기들 장비 사고 하면 되잖아. 그게 저기들이 동물 보호 단체라고 하면서 하는 건 그냥 씨발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신고하는 것밖에 없고 뭐야 도대체? 어? 왜 이렇게 소방관이 무슨 슈퍼맨 원더우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찰하고 소방 능력은 세계 최상급이에요. 세계 최상급이야. 우리가 서비스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모세의 기적이란 말이 있었죠. 이거 이게 자랑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이걸 뉴스에 나와준 게 자랑이야? 뉴스 앵커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게 쪽팔리는 걸 뉴스 기사를 알려주면 자신심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만큼 미개하다는 걸 얘기하는 미개하다는 사실을 전국에 만천하에 드러내는 건데 이걸 보도한다는 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야? 나도 이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씩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훈훈한 장면이라고. 등신 아니야? 등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는 앵커가 등신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국민성이 미개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장면인데? 얼마나 안 비켜주면 이걸 정말 특이한 거라고 해가지고 뉴스로 보도까지 합니까? 그것도 기분 좋은 얘기라고. 나 이걸 본 적이 있거든? 개 쪽팔린 행동이야. 진짜 유인동
정말 정말 앵커는 이거 얘기하는 앵커는 그냥 무인원 고인원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양심 있는지 없는지. 어? 무슨 대대적으로 나올 거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 어? 아니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서비스를 바래. 어? 여러분 뉴스 믿지 마세요. 뉴스 쓰레기입니다. 뉴스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건질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뉴스는요. 절대 문맥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참, 진짜 이걸 또 모세의 기적이라고 참. 아유, 참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 글과 영상이 혹시라도 이제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소방 공무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리고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야. 어? 정말로 중요한 영상입니다. 음. 퍼블릭은 어서 와요. 방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찰관이란다. 경찰관들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분들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함부로 비난하지 마. 나쁜 사람,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 비난해도 되는데 그 모두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방관분들 매번 고생하시고 소방관분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소방관 안 부를 것 같아요? 119 안 부를 것 같아? 집에 불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함부로 호도하지 마시고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비난받을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들 비판한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얘기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가 무능하고 어? 미개하고 덜 떨어진 거 반증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반증하는 게 없어요. 제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 배운 사람들.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답게 행동하고 어떤 잘못된 여론이나 잘못된 자료나 정보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못 인식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거나 어리석은 인식을 갖는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빌어서 지금도 불철주야 불 끌어 다니시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각종 재해 현장에서 본인의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분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기를 스트리머로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소방관분들 전국 각지에 계신 소방관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이상으로 10년차 현직 소방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